네, 안녕하세요. 영화계 118화. 저희가 오늘 다룰 작품은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입니다. 제가 선정했고요. 네.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작년쯤인가 한번 보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를 다뤄달라고. 근데 다뤄드리겠습니다 말은 드렸는데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어, 나한테는. 왜냐면은 너무나도 재밌게 본 작품이기도 하고 보고 나서 사람들을 보는 시선들이 달라지게끔 동기를 준 영화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영화일수록 내가 감상을 얘기하고 작품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 근데 저번에 몬스터라고 하는 작품을 하고 나서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르기도 했고, 결정적인 계기라면은 봄이니까 벚꽃이 피는 계절 아닙니까? 그래서 혼자 자전거를 타고 여의도 한강공원을 찍고 왔습니다. 벚꽃이나 한번 보려고. 근데 벚꽃보다 사람이 많더라고. 근데 좀비가 더 많았어, 벚꽃보다. 벚꽃 좀비가 훨씬 많더라고. 자전거 도로를 너무 침범하고 다니셔가지고 아, 이건 도저히 자전거 타고 다음엔 절대 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사람들을 보면서 느꼈던 생각이 가족들도 많았고 연인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1년 볼 사람들 다 본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 보면서 느꼈던 게 이 영화처럼 그들 각자들도 한 명 한 명 다 갖고 있는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을 텐데 가족이면은 부모가 딸 자식을 어떻게 키우고 처음에 그 부모들이 어떻게 만났고 연인이면은 서로가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사랑을 하게 됐는지 뭐 친구면 어떻게 친해지게 됐는지 다 각자 그런 인생의 스토리가 있을 텐데 그런 수많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잘 풀어낸 이 영화가 갑자기 강렬하게 끌리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이 영화 한번 다뤄봐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결정을 했습니다. 네. 제목은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고요. 각본과 감독은 사라 폴리, 프로덕션 디자인은 리 칼슨, 편집에는 마이크 먼입니다. 이 영화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수입은 13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15억 정도? 그 정도 벌어들인 거죠. 이 영화는 LA 비평가, 뉴욕 비평가, 미국 작가조합 등에서 다큐멘터리 부분의 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유수의 영화제에 많은 후보로 오르기도 했죠. 트리비아를 이야기하자면 사라 폴리가 실제로 친부를 알게 된 연도는 2007년도라고 하더라고요. 저널들이 그녀의 친부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댔는데 2007년에 제대로 알게 됐고, 저널리스트들한테는 이걸 공개적으로 너네들이 함부로 알려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네. 공교롭게도 사라의 두 아버지는 작가로 생활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서로 각자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글로 썼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사라 폴리도 나도 이 영화를 다큐멘터리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영화가 완성된 이후에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제 가족의 사연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근사한 영화 소재인데? 하지만 그건 이미 본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생부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 이건 너무 흔한 얘기라는 거지. 근데 자신의 가족의 사연이 영화적 소재로도 흥미로운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의 각자의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듣는 가족사는 저와 식구들이 기억하는 과거와는 아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 자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인물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과 각본의 사라 폴리, 전작으로는 바론의 대모험, 고, 웨이트 오브 워터, 아이언사이드, 새벽의 저주, 돈 컴 노킹, 미스터 노바디 등에 나왔습니다. 네. 감독과 각본으로 어웨이 프롬 허로 데뷔를 했고 우리도 사랑일까? 그리고 이번 작품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를 맡았네요. 네. 개인사를 얘기하자면은 아역배우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4살 때부터 TV 드라마에 출연을 했습니다. 달콤한 후세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이 작품에서 아역 배우에서 성인 배우로 탈바꿈하는 연기를 했는데 굉장히 잘 해냈고, 고, 귀너비어, 마이 라이프 위다웃 미라는 작품을 통해서 대중적으로 이름을 점점 알리기 시작했고, 방금 말씀드린 어웨이 프롬 허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각본과 감독으로서 인정을 받아서 LA 비평가, 뉴욕 비평가 등에서 신인 감독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작품이 특별한 게 여자 주연인 졸리 크리스티가 뉴욕 비평가, 골든글로브, 전미 비평가 등등 여러가지 유수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바도 있었고 감독과 배우 모두 아카데미 후보에 오른 기록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도 사랑일까? 라는 작품을 통해서 대중들한테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네.
우리도 사랑일까가 대표적이죠. 로맨스가 풍화되는 과정을 잘 그린 작품이죠. 네. 누구에게나 자랑할 만한 남편을 두었음에도 외도를 하게 되고 그 외도가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선택하게 되죠. 능숙하게 잘 만든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촬영이든 편집이든 상당히 역량이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 영화 보면은 외도를 했을 때 성행위를 하고 그 과정들이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이 되는지 되게 빠른 시간으로 쭉 보여주는데 그런 연출은 어디서도 못 봤던 느낌이라서 굉장히 새롭기도 했고 저는 이번에 어웨이 프롬 허라고 하는 작품을 새로 또 봤는데 이거 되게 교과서적이더라고요. 한 늙은 가정이 있고 네. 아내가 알츠하이머 때문에 기억을 점점 잃기 시작하면서 이 남편이 이 아내를 어떻게 떠나보내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무거울 수도 있는 작품을 심파적이라든지 감정적으로 끌고 내려가지 않으면서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교과서적으로 제대로 전달하는, 여기까지만 봤을 땐 연출이 무난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은 우리도 사랑일까부터는 너무 능숙하게 늘어나가지고 앞으로의 감독 생활이 더 기대되는 분위기도 합니다. 네. 사라 폴리는 유년기가 참 화려한 사람인데 네, 캐나다에서는 국민 여동생이었죠. 그래서 한국으로 치면은 문근영이나 김세론이나 이런 인물에 해당했다고 보면 되고 근데 중고등학교 넘어가면서 정치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경찰하고 싸우다가 이가 나간 적도 있다고. 아 진짜? 네. 그래서 그러면서 디즈니로부터 보이콧을 받게 되죠. 원래는 디즈니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썼는데 이게 빨갱이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디즈니에서는 이미지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올려버렸죠. 오히려 다행이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작품을 보지 않았나. 그래서 자기의 아역 시절에 대해서 불만도 많았다고 하더라고. 아. 부모님에게 얘기는 안 했지만 자기의 어린 시절을 뺏긴 기분이었다고. 그럴 수 있겠네. 다음으로는 미술 감독인 리 칼슨, 전작으로는 폰티플, 우리도 사랑일까, 왓이프, 룸 등을 맡았네요. 네. 이분은 캐나다의 유명 의상 디자이너이자 프로덕션 디자이너 그리고 미술 감독이라고 합니다. 90년대부터 캐나다의 TV 시리즈를 도맡아서 일하던 사람인데 요즘에는 영화 쪽으로 손을 뻗기 시작했네요. 작년에 저희가 다뤘던 룸의 미술 감독이기도 하고요. 다음으로는 편집 감독인 마이클 먼, 전작으로는 오닝 마호니, 메탈, 다이아몬드 등을 편집했습니다. 이분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영화를 보면은 대부분 독백으로 이어지지만 그 독백에 어울릴 만한 장면들을 굉장히 편집해서 잘 넣었잖아요. 근데 편집 방식이 극이 아니라 다큐멘터리다 보니까 옛날 자료부터 계속 뒤찾아갖고 그거에 어울리는 거 넣고 또 편집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너무 수고스러웠을 것 같아서 언급을 합니다. 이분은 주로 TV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편집하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운동 관련해서 하키 같은 거를 다큐멘터리를 한 적이 있었고 자연 다큐, 뭐 예술에 대한 이야기 등등을 다큐 편집 감독으로 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만 일부 개요 소개시켜드리고 2부에서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